이제 가짜뉴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언론의 프레임이 마스크를 떠났습니다. 이미 이제 마스크가 공적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스크 정체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고요. 또 국내 그 확진자들이 일부 몰지각한 집단 행사를 하고 있는 일이 교회라고 해야죠. 종교 집단에 의해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뺀 나머지 부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세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네들의 이제 그 작전이 진단 키트로 옮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단 키트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방역을 선도한다는 거를 어떻게든 방해하는 뉴스들을 던지려고 하죠. 처음에는 한국의 진단 키트 오진율이 높아가지고 7차 검사를 한 후에 확진이 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 검진 키트를 FDA가 승인 보류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중국산 검사 시약이 이 FDA에 보류된 내용을 한국 걸로 갈아낀 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사를 썼던 기레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제품이 FDA에 부도난 걸 가지고 거부당한 걸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를 처음에 써내기 시작했었죠. 근데 여기에 떡밥을 딱 던진 게 미 하원의 공화당의 마크 그린이라고 하는 위원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 한국 진단 키트를 못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FDA 이런 진단 키트를 승인할 수 없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국일보 기자가 받아 써가지고 마치 이게 사실이냐, FDA가 이것 때문에 한국산 진단 키트를 안 받도록 거부한다는 식의 이런 그 기사를 냈어요. 심지어 이 기자가 과학 전문 기자더만. 뭐 사과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하원 공화당 의원의 이 얘기는 이게 증거도 아니고요, 토론장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한 거죠. 지금 미국 안에서 감염증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하던 과정 중에 한국 그 검진 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의과학적인 그 상식이 있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음모론자예요. 백신 반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백신도 맞아서는 안 된다 하는 약간 아나키 쪽 가까운 뭐 이런 사상을 원래 갖고 있는 의원이어서 곱게 보질 않아, 이 일상적인 의과학이나 생화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토론장에서 던진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질본이랑 좀 그러네. 하여튼 질병본부가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검진법은 저항, 그러니까 항체에 대한 검진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이제 그 바이러스나 병을 앓게 되면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체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병을 탐지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현재 국내에 있는 4개 회사가 FDA에 제출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병세가 진행됐는지 또는 제대로 된 항체가 발생을 해서 치료 과정에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용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데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국내에서 시행하는 RT-PCR이라는 방식은 이게 이제 리얼타임 뭐 유전자 증폭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그 검진자의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감염을 시켰는지 지금 병세가 진행 중인지 이게 아니고 이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원초적인 검사고 이 검사가 빨리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확진률을 낼 수 있는 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사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걸 가지고 한국 키트가 이런 방식으로 검진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의원 자체는. 근데 이거를 한국일보가 그대로 받아 써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머리가 아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지. 항원 검사는 아까 말한 대로 항체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병이 웬만큼 진행된 다음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6시간 만에 증명이 가능한 빠른 검진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리얼타임 PCR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방송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작가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문과 나온 보미 작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유전자 증폭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확 늘린다는 거잖아. 증폭을 시킬 때 어떻게 할까요? 네, 뻥튀기 기계에 넣고 뻥 튀길까요? 아니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 바이러스가 이제 한 마리가 이렇게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유전자 고리들을 풀어가지고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파괴를 해서 새로운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중에 일부를 토막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에 달라붙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의 바이러스를 복제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기 몸을 토막내서 옆에 있는, 이게 우리 몸으로 따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해갖고 그걸로 자기를 자기 복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어려우시대요. 아직도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해 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고를 생각합시다. 레고로 만들어 놓은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이 자기 몸을 부속을 이것저것 떼서 여러 조각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주변에 있는 다른 레고 조각에서 빼와가지고 똑같은 네 조각을 복사해서 내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래도 어렵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키트는 얘네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성분들을 주변에다가 미리 쫙 깔아놔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해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블록을 미리 만들어서 쫙 뿌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바이러스가 와서 그 검진 시약에 딱 닿으면, 야, 여기 내가 먹을 게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계속 증식을 합니다. 왜냐면 그 자기랑 맞는 브록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확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 늘어나는 과정에 그 증식되는 블록, 그러니까 이 병원균 코로나한테 제공하는 블록에다가 형광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얘가 반짝반짝 색깔로 구분이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됐다고 얘기해줘. 더 이상 쉽게 말할 방법이 없어. 이해했다 치자고 네. 하시는데요. 이해했다 쳐요?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일부라도 있는 검체를 시약에 얹으면 이 시약이 굉장히 바이러스가 확 늘어나고 그 늘어난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국내에서 개발한 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하면 최소 6시간 안에 얘가 확장됐구나, 이게 많이 늘어났구나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바이러스 그 블록을 3종류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블록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종류의 블록을 배치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셋 다 증폭되는 걸 보면 이건 100%인 거야. 2개만 증폭되면 이거 애매한데, 그래 한 번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예 안 나오면 이건 거의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진 키트의 기술들이 98%인 거고요. 이러한 검진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50만 회 가까이 이 검진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데이터를 계속 AI로 돌려가지고 더 효과가 높을 수 있게끔 시약의 수준을 개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에 쓰던 그 검진 키트하고 지금 쓰는 검진 키트의 정확성은 이거 훨씬 더 AI를 통해서 발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러한 검진 키트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키트를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중국 키트랑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중국 키트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증폭 방식을 쓰기는 쓰는데 블록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아직 감진 그 비스무리한 다른 바이러스이거나 또는 이게 진행이 아직 덜 돼 있는 과정 중이라서 이게 이제 상황이 늘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 거하고 한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검사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키트들을 바로바로 검진하면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AI로 어떤 재조정을 하는데 중국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이게 두 가지의 큰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 이제 시젠, 코젠 바이오텍, 솔젠트, SD 바이오텍 이 네 가지 회사가 이 방식대로 이 키트를 만들어서 FDA에 넣고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보통 한 6개월 걸려요. 이거 검진하는데. 근데 이 과정 없이 바로 투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솔젠트가 50만 개 정도를 미주에 계약하기로 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한테는 한 17개 나라 정도가 이거를 이제 구입하려고 의사를 보내오고 있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이제 다른 데서 구해서 쓰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중국제, 러시아제 쓰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현재 17개 나라가 이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5만 1,000개가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이 된 거죠. 네. 왜 UAE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큰 데가 아니라 왜 UAE일까 유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요 현재 어느 정도 그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해외 수출에 대한 허가를 국가가 내주고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들 먼저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충분하게 어떤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면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UAE가 이걸 받아간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한테 보여준 일종의 신뢰관계 보답이다라고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랑 친한가요? 뭐 이제 과거로 올라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일 쇼크로 어려웠을 때나 이럴 때도 물론 그쪽도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나 이게 옆에 있는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한테 이제 좋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 안정적인 공급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어, 여러 가지 이제 도입 가격이라든지 계약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잘해줬던 나라가 UAE고 이번 사태가 생기고 나서도 다른 나라가 이제 그 중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게 이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확산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는 우리나라한테 신뢰를 보여주면서 입국 금지를 최대한 미뤘단 말이야. 그리고 선별 입국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우리는 한국을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뭐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신뢰를 보여준 국가야. 그러니까 믿어주는 우리한테 좋은 태도를 보여온 국가한테 먼저 우리가 찝어준 거야, 일종의. 맛배기를 배준 거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다른 국가들한테도 더 좋은 외교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한국은 돈이나 니네 국가나 뭐 영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야. 한국의 진심이고 한국을 믿고 지원하는 나라부터 우리도 지원할 거야라고 하는 선례를 UAE에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임종석 실장 효과 댓글에 나오는데 UAE가 우리하고 그거 있었죠? 군사 협약에 관한 부분 일종의 지소미아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소미아요? 이게 이제 군사 협정인 건데 네. 그 군사 협정이 지소미아처럼 조금 더 앞서간 거지. 왜냐면 우리가 파병까지 해줘야 되고 그쪽에 이제 안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남발을 했거든. 이명박근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직접 가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던 예가 있죠. 그때 이후부터 뭐 더 그 신뢰관계가 이 정부하고 돈독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임종석 효과도. 근데 아무튼 댓글도 잘 아시네요. 베트남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 뒤통수 친 거는 니들 앞으로 순번 받아봐야 맨 꼴찌야 라는 부분인 겁니다. 응당 그만한 짓을 받아야죠. 아무튼 이런 상황은 수구 언론 아주 그냥 대성통곡할 부분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벌써 대수특필 나고도 끝날 일인데 지금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명박근혜면요, 이러한 걸 개발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우한 사태가 생기고 나서 이 키트가 개발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에 선제적인 개발 생산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게 석 달이거든요. 석 달 만에 이러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어디서 생겼느냐를 이해해야 돼요. 처음에 메르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약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복제약을 만들거나 뭐 이런 류의 치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첨단 바이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드물었어요. 근데 이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감염의학에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쪽의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연구하시던 분들이 나가서 회사들을 다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들은 사실상 다 옛날에 연구하시던 박사님들,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고 이런 진단 시역 분야를 국내에 매우 강한 어떤 새로운 바이오 신사업 소재 부분으로 발전을 시키는 혁혁한 공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자금 투자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새롭게 시작된 보건 정책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가 뭐예요? 감염병원 만드는 거였잖아. 감염 전문병원 만드는 거였잖아. 이미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을 2년 전부터 준비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서특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기레기들은 뭐라 그러냐면 FDA 승인을 못 받은 의약품은 믿을 수 없다. 뭐 써서는 안 된다. 뭐 신뢰가 없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쓸 건데 FDA 승인을 왜 맡아요? 미국 놈이 쓰겠다고 해서 갖고 와봐 하고 맡아도 내가 니들한테 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맡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쓰는 키트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왜 FTA에 증명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자국민한테 나오냐고. 오히려 미국이 인제와서는 우리 그런 승인 절차 안 할 테니까 빨리 물건만 주세요라고 사정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 이건 뭐 의료 사대주의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지적 재산권을 갖다 FTA에 다 갖다가 쳐발라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겁니다. 명나라에 사신이 와서 황제 칙서를 줘야 당신이 왕이 됩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따위 얘기를 공식 언론이 쓰고 있다는 거지. 지금 진단 키트만 17개국에서 요청을 했고요. 방호품이랑 뭐 보건 전문가 파견 이런 것까지 요청한 나라를 포함하면 26개국.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시스템을 정착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보도를 냈던 게 한국일보인데요. 얘네들 사과도 안 해요. 사과도. 그냥 그린위원회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FTA가 한국용 코로나 키트 적절치 않다라는 제목을 활용해서 이거를 FTA 공식 입장인 것처럼 기사를 전달했다. 여기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 못한 점, 청와대 당국의 해명에 대한 그 기사들을 빨리 보도하지 못한 점, 이런 데 대해서 유감을 이런 싸가지 없는 표현이 어디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PS를 달았는데, 그래, FDA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FTA라고 했다 그래. 예. 기사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에 PS를 달아서 뭐라 그랬냐면, 기사 수정 과정에서 그 작성자가, 그러니까 이 기사를 냈던 과학 전문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냈는데, 정작 그 과학 전문 기자는 이 기사의 작성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남의 명의 빌려가지고, 과학 전문 기자 명의 빌려가지고 어떤 소설 잘 쓰는 놈이 이 기사를 내서 던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까지 그게 급했어? 그런 소설로 해갖고 논란을 일으키는 게 그렇게 깊었냐고. 한국일보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공지를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코로나19처럼 막 19가 이제 나라 망하게 할 것처럼 보도하던 이 기레기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게, 세계 언론이 막 한국 방역을 찬사를 하고 보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더 이상 그 뭐랄까 씹어대기가 곤란했나 봐요. 갑자기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미세먼지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진짜 뜬금없네. 그래서 한국 인구의 55%가 WHO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량의 2배 가까운 초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 이거는 OECD 국가 1위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물타기 기사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사를 내려면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이 지금 정지궤도 올라가서 2달 있으면 동아시아 주변의 미세먼지 환경을 최초로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획득했다라든지, 작년 겨울에 문재인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최소화하는 덕분에 미세먼지 발생이 40% 이상 줄었다든지, 이따위 기사를 내야지. 이게 10월달 통계야. 10월달, 작년 10월달 통계. 작년 10월달 통계를 갖고 와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사는 나라가 돼 있는 것처럼 나라 욕을 하는데, 이 미친 기레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작년 10월달에 내가 이게 2017년 자료야. 우리 정부 탄생하기 전자료라고. 마스크로 잘 맥히던 시절 프레임 그립겠죠. 네, 진단 시약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 미비, 오류 뭐 이런 걸로 갖고 나래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 프레임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뭐 이 정도면 키트에 관련한 오보는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이제 가끔가다 주식에 관련된 걸 봅니다. 현재 국내의 그 개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개미들이에요. 미국 증시가 막 12% 빠졌다가 엊그제 9% 올랐다가 다시 6% 빠졌다가 이런 널뛰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0조 원 이상을 쏟아내고 팔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개미들이 현찰을 가지고 말이죠. 외국인이 쏟아내는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국내 증시를 부양하고, 이건 전 세계에도 없는 엄청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뭐 경제 전문 기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다 쓰러지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 1100까지 떨어진다 막,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 난다는 얘기거든. 실제 뭐 우량주를 비롯해서 많은 주식들이 15%, 25%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어요. 지난번 우리 증시 역사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거래 정지를 맞는 최초의 사건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부터 엄청난 개미들의 매수세로 지금 저가일 때 대한민국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 사자세가 맹렬하게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니들이 아무리 생욕을 해도요,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를 믿고 있다는 거야.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걸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제조업이 전부 다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전자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그 자리에서 쉐어를 높여갈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국산도 팔리겠지만 중국은 아직 정상적인 생산 쿼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분야 안에서 수출은 맹렬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뭐 경기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이 코로나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자마자 한국한테서 엄청난 양을 수입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자국 내에서 소화 못하, 그러니까 생산 못하고 있는 부분을 뭐랄까요? 그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 분기 대비해갖고 20% 이상의 수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아마 이 급증세는 연말까지 계속될 거예요. 왜냐면 중국 자체가 지금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도 그 1200조 원을 코로나 경기 부양에다가 돈을 쓴다고 했고요. 미국민들한테 모든 미국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그 카드를 쪼물락거리고 있어요.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4,800조 원을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시중 경기를 살리기 위한 비상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대한민국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그 중진국들이나 신흥공업국들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와요. 지네들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아베가 하던 짓을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동시에 하겠다는 거야. 지네 나라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축통화를 막 찍어서 돌리면 돈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러 가격은 추락하고 그와 관련해서 미국에 수출입을 해서 먹고 살던 이 신흥공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나 뭐 그 태국 돈이나 베트남 돈이 많이 똑같은 방법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 갖고 풀어져 갖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게 운영된다고 했을 때 경쟁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출을 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외교력,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는 한국의 물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이디어 상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화장지 대낮 이런 거 보는 거와 같이 가수요들이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폭발된 가수요를 맞춰 나가면서 제대로 된 환율로 오른 가격을 받아서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경제 안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국가별로 정리를 할 거고요.